안녕하세요. 와르기 공부 9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와르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그러면 엔진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엔진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출력, 연비, 매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매연 문제 중요합니다. 출력도 중요합니다. 연비도 중요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르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또 와르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와르기 공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알려드리는 것은 자동차를 조금 이해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건 30년 동안 인생을 투자했었습니다.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이 영상은 19년 전에 완성차 업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매연 문제, 이 부분 이슈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 해서 리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메이커도 매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해서 전자제어 쪽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료 분사량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연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와르기를 흡기나 배기에 부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성차는 흡기 센서, 온도 센서, 냉각 수온 센서, 산소 센서 이런 각종 센서들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 값으로부터 추출된 신호값을 이 ECU 프로그램에서는 로직에 맞게끔 연료 분사량을 제어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와르기를 부착하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경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신기술을 개발할 방향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조언해 드리는 것은 와르기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엔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매연 발생 문제로 소비자는 괴로워하고 엔진은 골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매연이 나와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KBS가 보도한 NF 소나타는 현대차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엔진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 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구입한 지 8개월에 주행거리가 9,000km인 한 NF 소나타. 배기구에서 배기관까지 그을음이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엔진을 분해해봤습니다. 엔진 내부의 밸브 주변에도 시커먼 그을음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밸브 같은 데 카본이 많이 끼고 운전이 많이 되니까 불완전 연소라는 거 결과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며 NF 소나타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는 연료 분사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데도 연료 분사량은 불규칙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일정 속도의 주행에서 순간적으로 연료 분사량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은 몇 초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급제동 급가속을 반복하는 것 같이 엔진 자체에서 급가속 급출발 반복함으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검은 매연이 나오지 않는 현대 EF 소나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NF 소나타의 세타 엔진과 같은 방식의 VVT 엔진을 채택한 수입차들에서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당초 운전자가 급가속할 때만 순간적으로 불완전 연소 현상이 일어나 매연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NF 소나타는 6000rpm 이상 급가속 때만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오늘 엔진 전자제어 장치인 ECU에 흡기 밸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ECU 프로그램을 수정해 매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연 관련 고객 불만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최종 실험을 마친 뒤 빠르면 2주 뒤 이미 판매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ECU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추적 김승조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ECU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연료 분사량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매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여는다. 그러면 문제 생길 확률이 99.99%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와류기를 보시면 흡기에 와류기가 들어가 있죠. 플라이어로 집어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현재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근데 그 배기관 한번 보십시오. 가솔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카본이 많이 껴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흡기 쪽에서 빼낸 건데 저 디자인 많이 보이는 거죠. 또 배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거 뽑아보니까 저만큼 떡이지가 있습니다. 카본이. 그리고 배기구로 나오는 배기가스가 저 와류기에 부딪혀서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습니다. 좋을까요? 또 오른쪽에 플라이어로 집어냈는데 플라이어 끝을 보세요. 그냥 집어내는 자체인데 안에 카본이 얼마나 퇴적되어 있으면 플라이어 끝에 저렇게 카본이 묻어 있을까요? 이것이 자동차가 골병 들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와류기를 판매하신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개발자 입장에서 실험을 꾸준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제품일 때 출시를 하세요. 서류 조작한다, 성적서 조작한다, 실험 데이터 조작한다, 오래 못 갑니다. 소비자들요, 어리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자 중에서 열정이 있고 탐구욕이 있으면 계속 배웁니다.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와류기 업자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와류기 업체에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와류기를 개발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했을 때는 와류기가 왜 매연 발생량을 가중시키는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연 검사하는 방식, 그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하를 일정하게 걸고 연료 분사량이 적은 상태에서 매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매연이 적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도로 주행에 들어갔을 때 운전자가 운전행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천당과 지옥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공연비가 당연히 뒤틀어져 버립니다. 그 뒤틀어지는 과정에서 와류기를 꼽지 않았다면 자동차 메이커 설계한 대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류기를 꼽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기나 배기에 와류기를 장착한다 하면 와류기 형상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와류기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선택하지 마시라고 하냐면 이 해당 차량에 이 제품을 장착을 해놔놓고 발생한 문제 배기관 보시고요. 배기관 안에 카본이 떡져가 있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 사야 될 이유가 없고 장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출력 향상, 토크 향상이라고 하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향상이 아니고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속여서 눈속임을 해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누군가 어협심이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허위 가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망해서 속였다. 어떤 결과일까요? 단순한 것 같죠. 그게 사기입니다. 법적으로요. 사기죄가 1번 항이 있고 2번 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망한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아셨죠? 와류기를 판단하실 때 지금 현장에서 확인된 제품, 저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